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는 10월 26일에는 전국적으로 42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바람에 가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강원도에서도 중요한 선거가 치러집니다. 바로 인제군수 재선거입니다. 현직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인제군민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제군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 인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제군수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간 마련했습니다. KBS와 MBC가 함께 중계하는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저는 강원대학교의 김원동 교수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세 분 후보를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제 좌석 왼쪽에 민주노동당 박성업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기호 5번 박성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옆 좌석에 한나라당 이순선 후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기호 1번 한나라당 이순선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 편에 민주당 최상기 후보 나오셨습니다. 민주당 기호 2번 최상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후보들의 소개 순서와 현재의 좌석 배치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후보들의 발언 순서는 모두 토론회 직전에 후보자 관계자들 간의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후보들에게 제시될 질문 내용은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인제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임을 공지해드립니다. 그리고 본 토론에 앞서서 새 후보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늦은 시간에 실시되는 토론회이긴 하지만 유권자 여러분께서 모두 지켜보는 그런 토론회인 만큼 정책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은 꼭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각 후보의 기조연설부터 듣겠습니다. 기조연설은 박성업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고요. 박성업 후보입니다. 네. 1961년 인제군민은 김대중이라는 위대한 정치인에게 당선을 선물했습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생전에 저 박성업 동교동 자택을 4번 방문했습니다. 2번은 국제관계에 대한 대담 진행을 위해서였고 2번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마다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심을 얻는 자가 결국은 이긴다. 항상 민심의 방향을 살펴라. 저 박성업이 이번 인제군수 선거에 나선 이유가 바로 민심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한다는 것이 인제 주민의 민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탁상 행정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입당해서 후보로 나섰습니다. 구태정당과 구태행정이 손을 잡고 선거를 갈등과 반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교통, 관광, 농업, 세 박자 발전 전략을 주목해 주십시오. 박성업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이순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제군민 여러분. 여러분의 후보 기호 1번 한나라당 이순선입니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넘고 있습니다. 35년 동안의 공직생활보다 지난 한 달은 저에게 있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고 통합의 새 인재를 만들기 위한 군정의 방향을 고민해보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선거 유세를 하는데 유권자께서 제 선거 유세 차량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민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역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군수 후보로서 이 같은 지역 경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선거에 필요한 모든 사무용품을 지역에서 구매하고 지역업체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LG업체에서 만든 유세 차량보다 다소 미흡해 보이긴 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땀으로 만들어주신 것이기에 저에게는 어느 유세 차량보다 값지고 소중합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중 국민 여러분의 한숨을 듣고 눈물도 보았습니다. 지역상인 농민들의 기백 파인 주름에서 그분들의 역경의 삶을 보았습니다. 이순선을 믿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네, 다음은 최상기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기호 2번 최상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최상기는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관심 속에 예산계장, 문화관광과장, 경제과장 등 인재 경제를 책임지는 주요 보직을 맡았습니다. 농업예산 2배 확보, 10대 프로젝트, 모험 레포츠의 시작, 빙어축제 등 인재 구석구석 제3가 열정이 배어 있습니다. 또한 1년 동안 고위공직자 리더십 교육과정을 통해 리더가 마을과 지역을 바꾸는 현장을 봤습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고위직 공무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넓혔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500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유치, 사회적 기업 육성, 열심히 발로 뛰면 되는 겁니다. 전 이미 부군수 시절 고급 수제 자동차를 만드는 어울리모터스 기업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군수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군수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저 최상기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에 최우선 목표를 두겠습니다. 저 최상기가 앞장서서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 후보의 당찬 기조연설 들어보셨습니다. 첫 번째, 그럼 세 후보 모두에게 공통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인제군은 이 전직 군수가 구속이 되었고 또 현직 군수마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인제 국민들은 지난해 실시된 지방선거에 이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도지사 보궐선거, 그리고 또다시 인제군수 재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거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이어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또 편가르기 문화마저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인제 국민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 그것은 인제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화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 후보께서 만약 자신이 당선이 된다면 당선 후에 지역 갈등 해소 그리고 주민 화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경주하실 것인지 한번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후보단 주어진 시간 1분 30초고요. 이번엔 이순선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이순선 후보입니다. 예, 지역 간 보이지 않는 소주역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지역 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공직사회마저 갈등의 골이 생기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저에게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이 지역의 통합이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지역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차별화된 지역별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 통합을 반드시 이끌어낼 것입니다. 정치적 경쟁 구도에서 파생된 민심 분열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도층과 종교계,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통합협의체인 가칭 33인의 원탁회의를 구성해서 지역 통합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며 군수가 발로 뛰며 국민의 의지를 모으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공직사에 보이지 않는 갈등은 통합의 리더십을 토대로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선거에 눈치 보지 않고 능력에 맞춰 운영되는 인사 시스템을 도입해서 35년간 공직사회로부터 받은 신뢰를 바탕으로 공직사회 통합을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지역 통합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지역 발전과 국민 생활 수준 향상입니다. 저의 바른 생각과
최선의 실행으로 지역 통합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상기 후보입니다. 인제군 내부에 지역 갈등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대화합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선거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갈등의 골이 더 깊어 보이는 것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몇몇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편가르기가 갈등을 조장한 것입니다. 저는 당선된다면 기본과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은 많은 기회를 얻을 것이며 국민들이 원하시는 일들은 투명하고 공평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인제는 지역사회입니다. 모두 한 공동체로 살아왔는데 민심 분열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기득권을 가진 일부 정치인이 자신을 지지한 사람에게는 모두 주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마저 빼앗으니 화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심하던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저 최상기가 당선된다면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워 특권 의식을 뿌리 뽑고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드리는 군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저 최상기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성업 후보입니다. 네. 인제의 지역 갈등,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구 3만의 도시 인제가 왜 둘로 갈라져서 갈등과 반목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바로 줄서기와 농공 행상으로 이어진 지난 역사 때문입니다. 내세울 것 없는 후보들이 선거에 나와서 느닷없이 민주당 한나라당에 입당하고 그 힘을 빌어서 표를 얻으려 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 지역 갈등입니다. 4개 면을 소외시키면서 인제읍 출신이다, 원통 출신이다 하면서 표를 얻으려는 자, 그들이 바로 갈등의 원인입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정당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지역을 위해 어떤 활동도 하지 않던 두 정당은 선거 임박해서 자신의 당 출신도 아닌 사람 입당시켜서 대리전 치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으니 연고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연고에 따라 승진시키고 연고에 따라 줄을 세우고 인제 공직사회를 분열시켜 왔습니다. 인제군 공직사회는 바로 갈등과 반목의 핵심이며 뿌리입니다. 여기부터 바꿔야 합니다.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요직을 거친 사람들, 통합의 기수가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물, 박승업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공통질문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지역 경제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적절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제군은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있어서 군 장병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휴식 공간이 부족하고 또 시술도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외출이나 외박을 나온 군 장병들이 위수 지역을 넘어서 인근 도시 지역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국도 44호선이 확장이 되고 동공천 IC에서 양양까지 연결되는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인제군은 설악권 관광지 중에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생활권도 춘천, 또 다음에 속초권으로 흡수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지역 공동화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일련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지역 경제를 특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될지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후보들의 입장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후보당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최상기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최상기 후보입니다. 네, 저는 선거 기간 내내 지역 경제를 위해 일자리 500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제는 관광객과 군인의 소비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입니다. 따라서 천안함 사태와 같은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 500개는 이러한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부군수 시절 어울림모터스라는 수제 자동차 회사를 비롯하여 8개 기업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물류 비용을 지원해서라도 중소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객이나 군인의 소비가 더해진다면 인제 경제는 획기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또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기업 유치와 기업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연계 도로망이 구축되지 않아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인제 IC에서 인제 합강까지 군도 5호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해야 합니다. 동서고속도로 완공과 더불어 하루빨리 접속도로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500개 창출 꿈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 최상기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성업 후보입니다. 네, 2004년 인제군 방문객 154만 명, 그러나 2005년에는 94만 명, 3년 뒤에 2007년에는 48만 명으로 격감했습니다. 미시령 터널 뚫리고 찾아온 변화입니다. 인제를 찾던 관광객이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비상한 대책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이순선 최상기 후보님 당시 대책 마련했습니까? 현직 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못한 분들이 앞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동서고속도로의 개통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보여주기 방식의 사업 이제 끝내야 합니다. 발상을 바꾸지 않으면 지역경제 살려낼 수 없습니다. 인제는 쉼의 공간입니다.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 휴식의 핵심은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 클리닉, 수면 케어, 황토 수면, 산림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모델, 꿈꾸는 도시가 바로 인제의 미래입니다. 관광객 오래 머물수록 인제 경제 활성화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펜션과 식당, 특산물 상점을 연계하고 특성화해야 인제 소상공인 매출 오릅니다. 저 박성엽 약속드립니다. 저의 경쟁 상대는 두 후보님이 아니라 저 푸른 동해바다입니다. 제 임기 마치는 그날에는 인제에 가면 사람 많아서 번잡하다는 말 나오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순선 후보입니다. 네,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맞물려 체류형 관광지 인제로 탈바꿈 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연계도로망인 국도 31호선 확포장과 군도 5호선과의 노선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제 IC와 인제 오토테마파크, 인제 원통지역 접근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상간형 오토캠핑장 시설을 유치하고 약수와 폐기시설 등을 활용한 휴양치유마을을 조성해야 합니다. 내린천 2단계 개발사업과 연계한 기린 상남지역 체류형 관광지 개발이 추진돼야 합니다. 도로공사와 협조하여 인제 IC 휴게소에 인제군 농특산물 판매시설 및 관광 안내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서고속철도 인제 역세와 연계된다면 새로운 인제의 관광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군장병 유수지역 이탈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관내 군부대와 지역업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군부대는 유수지역 준수를 위한 사병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업체는 군장병 할인 바가지요금 근정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병훈련소 면회제도가 13년 만에 부활됐으나 영내 면회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12사단 신병훈련소 영내 면회를 외출 외박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2사단 신병훈련소 외출 외박이 실시될 경우 연간 15억 이상의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제군의 책은 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 과제에 대해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후보들의 견해를 들어보셨습니다. 다음 우리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선거에서 유권자가 자신의 지지 후보를 결정할 때 아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 중에 하나는 역시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후보들께서도 유권자들께 자신이 공약을 가지고 아마 다가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후보들께서 유권자 여러분께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후보당 2분씩 시간 드립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자신의 주요 공약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공약 소개는 박성업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박성업 후보입니다. 네, 저는 기업 경영자로 언론사 대표로 정당의 대변인으로 눈꽃들 사이 없었고 휴식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칠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작은 텃밭과 개울이 가까운 아버님 집이었습니다. 원통에 있던 그 집에서 늘어지게 한숨 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관광, 교육, 농업이라는 세 박자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지친 도시인에게 편안한 쉼터와 수면 공간을 제공하는 것, 바로 체류형 관광 모델 꿈꾸는 도시를 박승엽이 만들겠습니다. 이미 인제군은 체류형 관광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과 계곡과 숲과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를 찾는 관광객은 줄어들기만 합니다. 바로 관리형, 부실 행정에 발목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리더십의 부재가 오늘의 인재, 낙후된 지역 경제의 원인입니다. 교육은 인재의 미래입니다. 주민들이 소득의 3분의 1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데 인제군은 예산의 1%도 안 되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용납하지 마십시오. 저 박승엽 인제군 예산의 3% 이상을 교육에 퍼붓겠습니다. 최소 6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기본으로 혁신적인 교육 모델, 세 박자 교육 혁신으로 인제의 미래를 확 바꿔낼 것입니다. 인제 주민의 4명 중에 1명은 농민입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농민단체가 지지하는 후보, 저 박승엽입니다. 농민과 함께 울고 농민과 함께 웃으면서 농민을 잘 살게 하겠습니다. 관광교육농업 일으킬 박승엽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순선 후보입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의 새 인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사회주의자 대표가 참여하는 통합협의체 33일의 원탁회를 구성해서 통합 로드맵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인사 시스템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지역별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인제군 철도 시대를 경악하겠습니다. 춘천 인제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 철도 예산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당 지도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추진될 것입니다. 12사단 신병훈련소 유출의 바닥을 치고 있는 지역 상경기에 활력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연간 10억 이상의 지역 경제 효과가 전망됩니다. 국민의 의료복지 개선을 위해 종합병원 수준의 국군 철전병원 인재로 옮겨와서 국민 여러분의 응급 의료체제를 갖추어 의료복지를 개선시키겠습니다. 무상교육 전면 실시로 교육도시 인재로 만들겠습니다. 연간 2억 원 정도의 추가 지원으로 고등학교까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현재 지방세 15%에서 25%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연간 25억 이상의 예산을 교육에 투자해서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한 향토기업 지원 육성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군에서 전역하고 인재에 정착하는 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각종 지원 사업 및 전담 인력 및 부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최상기 후보입니다. 저희 공약을 크게 나눠보면 인재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10대 성장 동력, 3대 복지정책, 그리고 8개 분야로 공약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보를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유치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인 인재 로컬푸드 조합을 설립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인재의 농산물을 유통, 판매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동서고속철도는 하루빨리 착공되어야 합니다. 도지사와 관련 지역 국회의원, 단체장들과 협의체를 구성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연계 도로망 구축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자동차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및 관련 대학 유치는 인재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림면의 수건 사업인 항공대대 이전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성재 수중보의 종합 휴양타운, 천년기념물인 개인산 약수를 중심으로 한 치유 휴양센터, 모두 인재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분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빌리지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모험 레포츠 도시답게 관련 인프라를 완성시키겠습니다. 또한 인재 양성을 위한 미국 학교 분원 유치, 어르신들 일자리 알선 조합인 어르신 행복 조합 설립, 그리고 군인이 정착할 수 있는 터전 마련 등 교육과 어르신 복지 강화, 인구 증가 정책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실행하여 인재 경제를 안정되고 견고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 후보의 다양한 주요 공약들 들어보셨습니다. 아마 새 후보께서는 자신의 공약도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동시에 상대 후보의 공약도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도 많이 생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 후보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 질문도 좀 하시고 또 답변도 들어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도 다시 제시하시는 그런 시간 우리가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새 후보께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제 대신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상호 토론 시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때 나머지 두 후보께서는 사회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주도권 가진 후보께서도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던지셨을 때는 답변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 시간이 주도권 가진 후보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단을 요구할 때는 중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정책 토론 진행은 이순선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6분씩 시간 드립니다. 6분 안에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선 후보입니다. 네, 먼저 지난번 다른 방송 토론회에서 수재와 관련된 질문은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다만 수해 당시 제가 기획감사실장이었다는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어서 이에 대해 명확히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또한 오늘 이 토론회 무소속 김자훈 후보의 불참과 관련해서 제가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김자훈 후보의 토론회 참석을 찬성했습니다. 궁금하시면 선관위에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먼저 최상기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제 부친은 농사를 지으셨고 눈에 가을 퇴비를 내시다가 경운기 사고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어머님도 지금 소 몇 마리, 논 800평, 밭 200평에 농사를 지어서 6남매에게 나눠주는 재미로 살고 계십니다. 저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아버님과 같은 어른들과 악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손가락을 다치셨거나 잃으신 부상하신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농업재 보험제도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축산농가가 조사료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벼 수확 후에 호맥종자를 지원 파종해서 조사료도 확보하고 땅 힘도 키우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차 산업인 농업, 축산업 등이야말로 인제군 지역경제의 기본 토대입니다. 그러면 최 후보께서는 공약 중에 농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죄송하지만 좋겠습니다. 질문 중심으로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농업 예산을 현재 1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200억으로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농가 개별 농민들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생각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늘 우리가 행정을 해오셨지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가 우선 돼야 사업비가 확정되는 부분이라는 게 우리 보편적인 행정의 추진 방안인데 예산을 먼저 확보하신 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거긴 그렇게까지 하고요. 다음에 어르신 모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상기 후보께 또 드리겠습니다. 마을별 경로당은 요즘 보면 어르신들의 생활 공간으로 완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가 시간을 보내는 공간뿐만 아니라 국학기공이라든가 사물놀이, 건강댄스 등 그의 숲 공예 등 프로그램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활용하는 어르신들의 인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 시책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의 지원도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평소 저와 같이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최 후보께서는 경로당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최 선배께서 어르신들을 위한 시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규모 지역에 경로당 신축을 반대했던 건 맞습니다. 네, 노인들이 기본적으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의 시스템을 갖춰야 그분들이 즐겁게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접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전적 90억 예산 중 약 현재 10억 정도만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상기 선배께서는 인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보다 기획감사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분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들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국가 예산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난 1년간 인재업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시책이 부진하게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부분도 지원 예산의 확보가 불투명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최선의 협조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은 최상기 후보께서 6분간 정책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수선 후보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수선 후보님은 교육, 복지, 행정, 경제를 확 바꾸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수선 후보님의 공약 중 제가 많이 반가웠던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입학금 수업료 없는 무상교육 전면 실시입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인제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입학금 수업료만 없으면 무상교육 전면 실시가 되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선거 과정에서 인제군의 인구 늘리기 시책과 연계해서 또 제가 선거 과정에서 어느 분을 만났더니 고등학교 수업료 부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농업인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인제군 관내 고등학생 870명 중에 공무원이라든가 군인의 가족 외에 그런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는 가구에 이수선 혜택을 후보님. 주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수선 후보님, 저희는 교육,
무상교육 범위에 무상급식은 포함되어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질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무상급식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군수가 계실 때 강원도 교육청 교육감과 인제 군수가 무상급식 단계적 추진에 대한 업무 협약이 이미 체결돼 있고 그 업무 협약 내용에 의해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무상교육 부분에 등록금과 입학금 부분만 거론한 것입니다. 그거는 제 공약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전 세계 어느 선진국에도 교육의 100% 무상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준비물이나 과외, 개인 교습 등 공교육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개인이 충족을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무상교육의 철학은 부모의 빈부의 차이가 아이들의 교육의 질로 나타나서 부와 교육의 세습으로 대물리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무상교육의 근본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점심 한 끼 먹는데 부모의 빈부에 따라서 누구는 무상으로 먹고 누구는 돈 내고 먹으면 과연 성장기 아이들에게 공평한 사회구조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인가요? 이제 중 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진행할 경우 현재 도교육청안과 강원도청안이 논의 중입니다. 교육청 안으로는 결정될 경우 연간 3억 5천, 강원도청 안으로 결정될 경우 2억 5천이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이수선 후보께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예산의 문제가 이 정도인데 우리 인제군의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저는 무상급식 안 한다 소리 절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 후보께서도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군수께서 해오시던 일을 연계해서 하신다고 말씀 그동안 해주셨습니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군수께서 강원도 교육감과 업무 협약을 해서 진행해 나가기로 했던 것처럼 무상급식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저 무상급식 하시겠다는 할 얘기시죠? 것입니다. 네. 참으로 반가운 답변입니다. 이수선 후보께서 무상급식의 진정성이 있다면 한 가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추진 중인 시군은 대부분이 민주당 단체장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시군은 100%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무상교육 전면 실시라는 단어는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 문제를 가지고도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한나라당 후보께서 사용하실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그 부분은 국민들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사용하고 앞으로도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당론하고 관계없이 하시겠다 이거죠? 인제군도 한나라당 의원이 많으신데요. 가능합니까? 그것은 제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해시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성호 후보께 6분간 정책토론 주도권 드립니다. 네, 두 분께서 6분 12분 동안 이제 저한테 질문이 없어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순선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공직에 오래 계셨는데 공청 경력 이외의 경력이 별다른 게 없어 보이십니다. 충실한 삶 살아오셨겠지만 새로운 변화를 이끌 다양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군수로 나서시기보다 실무 행정 공무원으로 계속 계셨던 것이 국민에게 더 봉사하는 길이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군수 맡기에는 캐리어가 약하셔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이끌기에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당론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조금 전에 최상기 후보께서 말씀 주실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군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어떤 부분이 국민들의 복지 향상과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게 바람직한가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그것은 뭐 정당 공천을 받은 입장에서 한나라당의 당론에 명확히 유예됩니다.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급식보다도 더 높고 상위의 개념이지요. 그런데 이제 무상급식 언급은 전인군수 업무 협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시고요. 대단한 놀라운 용기 있는 정치인이 탄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제가 기억하건대 한나라당 출신으로는 아마 최초의 인물이 아니신가. 무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또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용하심으로써 저같이 민주노동당 출신이 인제군에서 안착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시고 계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마는 당론에 유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입니다. 행정은 정치이고 정치는 철학이고 그래서 정책 방향과 철학, 비전을 따지지 않고 행정적 시각으로만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군수의 역할을 그동안의 관료 생활 하셨던 거에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커다란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도지사도 지금 도지사 민주당이고 교육감 진보교육감입니다. 사사건건이 모든 것을 발목 잡은 것이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만 나오면 오세훈 시장이 왜 물러났습니까?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을 위해서 그 수없이 많은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고 그리고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감하시게도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들고 나오신 겁니다. 그런데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급식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상교육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처럼 무상급식,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돼서도 기획감사실장 하셨으면은 정말 가슴에 얹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기껏해서 인제군에서요. 강원도 교육청이 15억 4천만 원 하는데 인제군은 5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초중고 40개 학교에 5천만 원이고 이것은 강원도 18개 시군의 맨 꼴찌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무상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면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범주는 무상급식이 있는 것이고 무상급식은 친환경급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지역의 농민들의 생산물을 유통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다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이런 것을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무상교육이라는 말만 던져놓고 실제로 그 핵심인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은 다 빼놨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행정관료적 시각 이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상기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신데 인제에서 시작된 민주당의 훌륭한 정치인 김대중 대통령 계십니다. 61년 인제에서 당선되면서 전국적인 정치 지도자로 부각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이제 고위 공무원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사정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다만 민주당 소속인 만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특별한 인연은 없습니다만 존경합니다. 네, 그런 인연을 맺을 기회가 없으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지난 토론에 여쭈었는데 민주당 대변인도 모르고
정책위의장도 모르고 전직 대통령과 인연도 없고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에는 그렇다면 왜 입당하셨습니까? 저는 원래 민주주의를 좋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원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민주당과 한나라당 반성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기업을 위해서 어떤 활동도 하지 않던 두 정당, 선거 임박해서 자신의 당 출신도 아닌 사람을 입당시켜서 대리전 치르고 있습니다. 인물도 정책도 내세울 곳 없으니까 연고만 내세워서 지금 대리전 치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구태 행정, 구태 정치 아닌 인재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충만한 박승업을 주목해 주시고 네. 선택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 후보께서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정책 토론 진행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이번 시간에 다 못한 얘기들은 다음 상호 토론 시간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메이드 인 인제라고 하는 그 지역 브랜드를 명품화하려는 노력이 이 산업 전반에 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제 5대 농특산물 명품 브랜드화는 물론이고 래프팅과 서바이벌 게임 등을 통해서 레포트 도시로서의 명품화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곰치는 양구 곰치 그리고 빙어 축제는 화천 산천어 축제에 가려서 평가절하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전국적 인지도를 갖는 명품 브랜드화를 실현하려고 하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후보들께서 지역 명품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후보단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립니다. 이번에는 최상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기 후보입니다. 네. 전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인제곰치나 빙어축제가 평가절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등은 아니지만 브랜드로서 충분히 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1등인 것도 있습니다. 대리천 래프팅이라든가 번지점프는 아직까지 최고를 자랑합니다. 중요한 것은 1등이냐 2등이냐가 아니라 1등은 1등 전략으로 항상 최고를 지향해야 하고 2등은 2등 전략으로 1등을 배우면서 1등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차별화 특성화를 하겠습니다. 인제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 다른 지역과는 차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곰치는 지리적 표시제를 지난해에 등록해서 앞으로 명품화 차별화 할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디자인이나 축제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유행에 맞는 디자인과 오면 올수록 새롭게 느껴지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빙어축제는 상설화를 통해서 지난 나라의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인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잘 되는 것은 집중 투자하여 홍보하고 잘 안 되는 것은 연구개발에 중점을 둔다면 충분히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고맙습니다. 것입니다. 이어서 박승업 후보입니다. 네, 서울에 오래 살면서 제 고향 인제 자랑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말, 인제 특산품이 뭐냐고 묻습니다. 곰치는 양구에, 자연산 송이는 양양에 뺏겼습니다. 찰옥수수는 홍천에 뺏겼습니다. 빙어 축제는 산천어 축제에 턱없이 밀립니다. 그동안 인제 책임 공직자들 뭘 했습니까? 지역 브랜드의 핵심은 바로 마케팅 전략입니다. 인제 빙어 축제가 산천어 축제에 밀린 이유, 기업 경영을 해본 전문가라면 한눈에 다 압니다. 산천어 축제의 경우 가족 단위 관광객을 중심 타깃으로 설정하고 낚시 체험뿐만 아니라 식도락으로 연계했습니다. 관광객 체류 시간을 장기화시켜서 수도권에서 오는 시간을 아깝지 않도록 한 것이 성공 비결입니다. 반면 빙어 축제는 저절로 생기는 얼음판 말고 무엇을 준비했는지요? 대상이 낚시 체험인지
가족 단위인지도 불분명하고 숙소와 먹거리, 연계 관광 모델이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곰배령, 전봉산, 소양호, 산채와 송이, 황태, 계곡과 자연림, 숱한 브랜드 후보들 인재에 있습니다. 이제 마케팅 전문가를 군수로 선택해 주십시오. 박승읍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순선 후보입니다. 네, 예를 드신 곰치부터 말씀드리면 인제곰치는 인제산곰치로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 이미 됐습니다. 타지자체와 차별할 것입니다. 가공품을 생산하고 포장 디자인 및 품질 향상과 유통 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빙어축제는 개최 장소의 유동성, 기후조건 등으로 획기적 발전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불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빙어축제 이미지가 훼손된 것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면 부풍이 일어내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계산성, 마이태자 유적, 동학사적 등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역사적, 지리적 인문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인재 프로젝트를 시책화해서 인재운의 정체성을 살리고 명품화해 나가겠습니다. 35년간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토대로 주식회사 인재군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또 발로 뛰는 시위형 군수가 되어서 역동적인 군정을 펼칠 것입니다. 인제곰치, 빙어축제 등은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앞세워 100만이 다시 찾는 대표 축제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풍부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인제업 전통시장을 산나물 특성화 시장으로 조성, 곰치 등 인제 고유의 산나물을 인제 브랜드화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 명품 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새 후보의 보관 들어보셨습니다. 이어서 새 후보께 공통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인제군은 지역 내의 초중고등학교 16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교육인프라 확충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 지역의 교육 여건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력은 여전히 도시 지역 학생들에 비해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지역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에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일 텐데요. 후보들께서 만약 군수에 당선이 되신다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신지 이번 기회에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시간 후보당 1분 30초 드립니다. 이번에는 박성업 후보부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네, 교육감이 민선으로 뽑힌 이후 교육개혁의 핵심은 혁신학교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57개의 혁신학교가 추진되고 있고 혁신학교마다 아이들을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학교별로 1억 원이 지원됩니다. 창의력 중심의 교육, 제대로 된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역시 강원 행복학교라는 이름으로 9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인제군 유치 실적 전무합니다. 초중고생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인제, 혁신학교 유치에 목을 매야 하는데 인제군 주요 공직자들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교육청 사업인데 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 박승읍은 무상교육, 무상급식, 혁신학교 유치, 세 박자 교육 정책으로 인재교육을 혁신하겠습니다. 교육 예산 3%로 올려서 60억 예산을 투자해서 아이들 살려내겠습니다. 돈 걱정, 식사 걱정, 그리고 학력 걱정 없는 교육 기반 만들어 내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군수실 벽에 초중고생 학생 수 그래프 붙여두겠습니다. 4,000명 수준의 초중고생을 5,000명 이상으로 늘리겠습니다.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교육 명품 도시 인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순선 후보입니다. 네, 인제군 지역은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옆에 계신 박승우 후보님처럼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춘천 등 외지로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 지원 기준은 지방세 결산액의 현재 인제군은 15%입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박 후보께서 지정하신 정선의 경우도 교육경비 지원 기준은 우리 군과 같이 군세 결산액의 15%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제군은 이를 순차적으로 2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보다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럴 경우에 초중교의 해외 영어 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며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고등학교 진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해서 무상교육한다면 유능한 인재 유출을 일부는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관내 군부대 장병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한 방과 후 특별 지도 시책도 군부와 협조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 사업으로 영어교실 운영 규모를 확대하고 고맙습니다. 학습관 신축도 여기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상기 후보입니다. 네, 저는 인제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모두 인제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인지 인제의 교육 환경이 다른 도시보다 크게 뒤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영어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미국 학교 분원 유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영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최소 6개월의 주중 기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몇 명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유학의 경우 월 최소 300만 원 이상 소요됩니다. 아이들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을 대체할 수 있는 미국의 학교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문제, 예산 문제 등이 있겠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혁신적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비용만 들이면 적자 없이 지속 운영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미국 학교 분원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교육 효과가 나타난다면 자연스럽게 인구 유입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재의 영어교육 저 최상기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보들이 갖고 계신 인재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 방안, 특히 학력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보셨습니다. 세 분 후보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세 후보들 간의 상호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미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진행할 때 보니까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후보들께서 개인의 어떤 입장을 좀 길게 설명하거나 소개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보다는 상대 후보의 공약이나 또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그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반론 펴시는 그런 조금 더 이제 토론이 좀 무르익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당 진행 시간 5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을 이순선 후보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순선 후보입니다. 네, 최상기 후보님께, 최 선배님께 좀 그리고 가벼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최상기 선배님의 홍보 문자 메시지를 받아봤는데 그 내용이 공무원 재직 중에 단연 평가 1위를 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단연 평가란 승진시 승진 배수에 든 2배수, 그러니까 4명에다 8명 등을 대상으로 상하 동료 공무원이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국민들께서 전체 공무원 중 1위를 한 것이냐고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평가 결과는 본인만이 인사부서에 요구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최 선배님께서는 언제 몇 명을 대상으로 평가해서 1등을 하신 것인지, 또 공무원 승진 평가 제도 중에 다면 평가 제도는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 동료들이 승진 대상자의 근무 능력, 청렴도, 인간관계 등을 평가해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군수님 재임 시에 이 다면 평가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는 일부 부작용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동료 상호 간의 소통의 한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인사위원장을 지내신 최 선배님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의견을 좀 간단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기획감사실장 시절 기획감사실장으로 승진하는 데 있어서 감염 평가가 주요한 원인이 돼서 승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확인도 안 하셨는데 그 문자 메시지에 감염평가 1위라고 홍보가 됐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여러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저도 사실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여러 공무원 그 감염평가의 결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제도상 본인만이 본인 것을 알 수가 있지 다른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의 감염평가 결과는 절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좀 판단해 보시고 또 선거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할 때 그렇게 정확치 않은 부분이 홍보되지 않도록 명확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또 최상기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워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면서 일자리 창출 500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제 오토테마파크 관련 산업 유치가 원활히 될 경우에도 일자리는 약 500개가 확보된다고 우리 내부적인 군정 보고에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상기 후보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일자리 500개는 그 오토테마파크와 관련된 것 외에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포함한 것인지 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공약에서 발표했듯이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은 유치를 하고 사회적 기업은 만들어서 실제로 일하는 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할 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 문제군에 중소기업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렇게 듣겠습니다. 제가 주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듣겠습니다. 다음 박승우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29일은 그 적경지역 주민들께 매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적경지역 지원법이 국회를 특별법으로 통과한 날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회의원 중 7분이 반대를 했는데 6분이 민주노동당 출신 의원이셨습니다. 그런데 박승우 후보께서는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적경지역 지원특별법에 대해서 현재 특별법안으로는 부족하다. 특별법이 더욱 진전시키고 강화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당론과 위배된 행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박승우 후보께서는 국회의원들과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인지 시간 맞춰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초 안으로 그 질문하셔서 적정지역 특별법과 관련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최상기 후보께 5분간 주도권 드립니다. 최상기 후보님. 네. 가벼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박승옥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승옥 후보께서는 중학교를 나오시고 고향을 떠나셨다가 작년에 돌아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왜 돌아오셨습니까? 고향의 발전 그리고 인재의 새로운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재의 정치적인 토대뿐만 아니라 제 마지막 남은 인생을 인제에서 살겠다라는 한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고향에 내려와서 소외가 많으실 텐데요. 네. 감정
어떻게 느끼셨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선배님 너무 고맙습니다. 민주노동당 작은 정당이고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달라고 계속 호소해 왔습니다. 다행히 84개리 모든 곳을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인재와 관련된 저의 심정을 함께 이제 서로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런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놓여져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재사회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앞서 목소리를 좀 높여서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갈등이지요. 또 공직사회의 분열입니다. 그것은 두 선배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두 선배님들과 연관이 분명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84개리 다 다니면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전직 군수님들이 만들어 놓은 갈등의 골, 그것을 이번에 바꿀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두 선배님들을 제가 왜 인신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민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대리전 양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갈등의 구조, 이 부분은 바꿔내야 하고 그러려면 새로운 인물, 새로운 변화, 새로운 희망, 이것이 인재에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갈등, 분열 이런 부분들이 저희하고 연관이 있다 그런 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는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인재군을 위해서 중앙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재군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중앙에서 제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 경제를 파탄내고 부자 중심의 정치, 부자 중심의 사회를 건설해 나가려고 하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과 저는 한 점 두려움 없이 맞서 싸웠습니다. 국회 원내에서 원내를 총괄했습니다. 뺏지는 없었습니다만은 대변인을 하면서 서민입니다. 인재의 서민이 따로 있고 서울의 서민이 따로 있겠습니까? 인재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서민들을 위한 오직 한 길을 걸어왔다. 저는 그 부분으로 질문에 대신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박승업 후보를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군수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와 다른 면이 많습니다. 근데 군수는 인재군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으로서 크시는 부분들이 인재군을 위해서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성욱 후보께서 5분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최성기 선배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정치 선배로서 모시고 싶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통 갈골, 원통 육리에 대진 청운 우남 아파트가 있습니다. 50여 세대 15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 진입로에 두 분 후보 가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보셨다면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아파트 진입로 승용차 한 대가 들어갈 수도 없는 겨우 들어갈 만한 산소길입니다. 소방차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잘 납득이 안 됐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다 진입로 뚫어주겠다고 후보들이 약속했지만 당선되면 모른 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언론이 그 뒷강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군부대로 인해서. 소칠이 그 기릉령 그 길에는 가로수가 없어서 제 친구 아들이 밤에 내려오다 크게 다쳤습니다. 기린의 택시 정류장 그 턱이 높아서 택시들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군청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예산 타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원통 갈골 대진 청운 운하 아파트와 관련돼서 군청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오신 두 분께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암 아파트 진입로 문제는 제가 부근수로 와서 그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 가을에 착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고 나왔습니다. 네, 이순선 실장님. 지금 최상기 후보께서 답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네. 주민들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듣는 발로 뛰는 행정, 그거 박승읍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탁상 행정 이제 끝내겠습니다. 두 후보께서 내놓은 공약을 보면서 저는 의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제군 4명 중에 한 분이 농민입니다. 농업 공약 없었습니다.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국 확대, 로컬 푸드 기반 구축,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양해각서 체결, 이주 노동자 지원 받아가지고 고령화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종자 비료 농약 포장재, 농자재값 부담 줄이기 위한 농자재 구입에 대한 예산 지원 조례를 추진할 것을 명확한 농업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묻겠습니다. 이순선 후보께서 무상교육 얘기하셨는데 무상급식 이어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어받으려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방안에 대한 정책이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받는다고 하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군수 계실 때 그 강원도청과 업무 협약을 하면서 그 진행 방법에 관한 부분도 충분히 지금 박승우 후보께서 얘기하신 부분과 같이 지역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같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은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잘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울산 북구 모델, 지역 농민과 지역센터가 직접 구매 방식을 통한 그런 공급 방식, 이것이 필요한데요.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게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상기 후보께 짧게 묻겠습니다. 로컬 푸드 시스템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기반형과 실내 기반형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쪽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 기반형과 실내 기반형. 실내 기반형이요? 네네. 지역 기반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제 경우 소비자 절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거리 소비자와 생산자 신뢰를 통한 유통, 그래서 실내 기반형 모델을 통해서 수도권 소비자와 급식시설의 공산물을 공급하는 양축을 기본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로컬 푸드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지금 최상기 선배께서는 공약에 더욱 준비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셨는데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호 토론 시간 저희가 한 번 더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의 최대 현안 중에는 한석선 종합개발사업과 오토 테마파크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밋빛 청사진으로 제시되었던 한석산 개발 사업이 별다른 성과도 없이 10여 년째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3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오토 테마파크는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직 군수들이 추진해온 이 한석산 개발 사업 또 오토 테마파크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각 후보들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간 후보당 1분 30초 드립니다. 이번엔 최상기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최상기 후보입니다. 네, 오토 테마파크는 이미 많은 부분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간의 관련 산업 유치도 있었습니다. 11개 국내 레이싱팀과 이전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수제 스포츠카를 생산하는 기업 어울림 모터스도 인재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향후 과제가 관련 대학과 연구소 유치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석산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는 누가 투자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년간 한석산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법을 바꾸는 노력까지 했습니다. 이제 개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다 보니 확실하고 믿을 만한 투자자가 필요합니다.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동서고속화철도가 만들어지면 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집중 점검과 국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오토 테마파크나 한석산 개발은 인재를 위한 성장 동력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성업 후보입니다. 네, 10년째 지지부진한 한석산 개발 사업, 탁상 행정이 불러온 전형적인 전시성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석산 개발 사업의 부실한 기획이 지지부진한 사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초 기획부터 관광객 유치 방향까지 전면 재검토해서 제대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토 테마파크의 경우 방향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자동차 클러스터 산업 유치 등 헛공약 남발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대형 사업을 벌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인재경제, 주민의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을 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남 서산 기아 자동차 공장에 가면 동이오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아차 하청 공장인데 주로 모닝을 생산합니다. 직원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자동차 공장 들어온다고 매우 좋아했지요. 그러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자녀들을 보면서 눈물 짓고 있습니다. 대형 사업이 과연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좋은 일자리에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인재 제1의 재산인 환경과 생태에 영향은 없는지 10년 연구해서 100년 먹고 살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바로 인재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박승읍이 해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순선 후보입니다. 네, 한석산 개발 사업은 10대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모집 문제, 사업자의 추진 이주 부족으로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더욱이 여러 번의 선거 공약으로 이용돼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의식만 심어주었습니다. 한석산 개발 사업은 현재로선 사업 추진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우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거 생활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 최초의 대규모 민자 유치인 사업인 만큼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무진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오토테마파크 사업은 연말까지 48%의 공정률이 예정돼 있을 정도로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께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제 오토테마파크는 관광지 개발로 그 운영 방식 자체가 영암의 F1 경기장과는 틀린 점이 많습니다. 30년 운영 후에 인제군에 기부 체납하기로 되어 있고 운영 기간 중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군에 납부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자동차 경주 등 수도권 접근망이 개선되면 많은 관광객이 유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에 대한 후보들의 진단, 또 그리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엔 유권자 여러분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연설 시간 드리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 2분씩이고요. 마무리 연설은 박성업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박성업 후보입니다. 선거를 시작하고 인제 구석구석을 다시 돌아다녔습니다. 인제읍의 어르신 혼자 사시는 어느 슬레이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2년 전 교통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치시고 지금은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약병이 가득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기도 어려운 외로운 어르신. 이분을 위해 행정이, 정치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탁상 행정으로 바꿀 수 없는 오늘, 인재의 참담한 현실이 있습니다. 저 박승읍은 절망을 넘어 인재를 희망의 도시, 꿈꾸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기호 5번 박승읍에게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사람은 아깝지만, 똑똑해 보이지만 되겠느냐는 말 이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 박승읍의 꿈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저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인재의 꿈과 미래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상점에 사람이 붐비고 땅에 정직한 만큼 농민의 얼굴에 웃음이 넘치는 그런 희망찬 인재를 꿈꾸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인재국민 여러분, 마음을 주십시오. 기호 5번 박승읍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순선 후보입니다. 기호 1번 한나라당 이순선 후보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가장 큰 말씀이 인재군의 자존심을 찾아달라, 변화해야 한다, 새로운 인재, 새로운 군수가 필요하다며 통합과 변화를 제게 부탁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인재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모든 목소리를 가슴에 담아서 인재군의 복지, 경제, 교육, 행정 모든 분야를 확실히 바꿔 나가겠습니다. 인재군의 변화의 시작은 통합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지역 간 분열, 보이지 않는 소지역주의, 공직사의 갈등과 반목 등을 통합의 리더십으로 불식시키겠습니다. 무상교육 실시, 국군 철정병원 유치, 12사단 신병훈련소 유출해봐 확대, 농축산농가 지원 확대, 생활형 행정 추진 등과 6개 읍면 현안을 차질 없이 해결해서 국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 장인 어른도 6.25 참전 용사였으며 부사관으로 근무하시다가 전역 후 인재에 정착하셨습니다. 군에서 하고 계신 분, 전역하신 분들이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과 전담 인력 기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보 이순선은 역대 어느 군정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재국민 여러분과 함께 통합의 새 인재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 이순선에게 가장 큰 후원자는 바로 국민 여러분이십니다. 저에게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표를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요구에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최상기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인재 국민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최상기는 일 잘하는 부군수로 국민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혼탁선거, 불법선거를 배격하고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치를 것입니다. 정책으로 검증받고 공약으로 심판받겠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인재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500개 반드시 창출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타지에 나가야 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영어 잘하는 인재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재에서 유학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인재 꼭 만들겠습니다. 어르신 행복조합이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10월 26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인재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사람, 인재를 위해서 열정을 쏟을 사람, 누가 군정을 이끌 적임자인지 선택하는 날입니다. 누가 어르신을 잘 복양하고, 누가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누가 일을 잘할 것인지 중단 없는 인재 군정을 위해 전진하는 인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표해 주십시오. 저 최상기가 당선된다면 특권과 특혜, 반칙과 부패를 뿌리 뽑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바로세워 특권 의식을 뿌리 뽑고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드리는 군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 발전은 가장 열정적이면서도 유능한 지역 지도자를 제대로 뽑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쪼록 인재 지역의 대표이자 얼굴을 선택하는 일에 유권자 여러분께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면서 인제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인제군수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